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그 TAT 그 제79의 그 1원 문제 풀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무 수행 문제 실기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기출문제 여기 실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셔야겠죠. 실기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HN3이라고 되어 있죠. 요 감독관 확인번호 입력하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여기 옆에 문제 보면서 실기 파트 하나하나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기 파트를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실무수행 1번 문제는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고요. 회사에서는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쓰게 되면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라든지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또는 현금영수 요 네 가지의 증빙 서류를 갖다가 받아야지만이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했어요. 근데 그 경비를 사용하고 나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했을 때 그 수취하지 못한 그 증빙 서류들에 대해서 영수증 같은 거에 대해서는 2%의 가산세를 이제 부과한단 말이죠. 비용으로는 인정해 주되 그 영수증을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비용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만 원 이상의 돈을 쓰고도 여기 TAT 2급에서는 그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없는 곳들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물리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가산세 없는 3만 원 이상 썼어도 가산세가 없는 그 거래처 중에서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 즉 간이사업자한테 받는 우리가 적격증빙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간이사업자한테 이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줬다는 것을 증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공급자한테요, 간이사업자죠. 간이과세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송금을 했다는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산세 내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도 인정받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첫 번째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된 거죠. 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는 이따가 우리가 이거 작성할 때 여기 있어요. 자,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 파트에서 첫 번째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 거래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2월 5일로 되어 있죠. 2월 5일. 자, 거래 내용을 보니까요. 밑에 있을라나? 여기 있네요. 제품 조립과 관련한 2월 임가공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조업에서 임가공 용역이라는 그 서비스 대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할 때 비용 계정으로는요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외주 가공비 얘는 모든 원재료를 갖다가 본사에서 지급해주고 오로지 가공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가공 용역대금 75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박자경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제품 조립 자재는 주 로쏘가 공급하고 박자경은 용역만 제공했다고 나왔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이 거래에 대한 자료 입력하고 비용 처리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는
이거 외주 가공비. 그리고 여기는 500번대로 해줘야 되겠죠. 공장에서 하는 거니까요. 자, 거래처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지금 여기 75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75만원 외주가공비 처리하시고, 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그 다음에 은행은 국민은행에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75만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수행과제의 첫 번째 거 거래자료 입력이 마무리됐고요. 두 번째,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죠. 자, 여기다 보놓고요. 전체 메뉴에서 경비등은 송금명세서 클릭하시고요. 거래일자는 2024년 2월 5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자료 날짜 보시고 요 내용 입력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명이라고 되어 있죠. 상호 그냥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박자경. 그 다음에 성명도 박자경.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23 12 12350 되어 있고요. 자, 거래내역은 여기 아까 임가공비라고 되어 있죠. 임가공비. 거래 금액은 75만원. 자, 송금일자 같은 날 보냈겠죠. 별다르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송금일자가 은행에서 이체한 거죠. 2024 0205. 이렇게. 그다음에 은행 어디 은행에다 보냈나 보니까 우리가 거래한 은행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 은행에 계좌로 보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신한은행을 써주셔야지 돼요. F2 눌러서 신한은행. 자, 계좌번호도 우리 거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보낸 그 계좌번호 써주셔야 되고요. 801-21-0726-555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간이 과세자인 여기 박자경 씨한테 이런 거래로 인해서 우리가 계좌로 돈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는 3월 10일 퇴직연금이 나갔네요. 자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삼성생명으로 자동 이체된 퇴직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확정급여형으로 500만원, 확정기여형으로는 사무직, 200, 생산직, 그 다음에 200, 그래서 합계가 총 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회사에서 말이죠. 회사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직원들의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에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 85% 넘는 회사들이 규모가 작아도 다 이 퇴직연금 제도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정확히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고 다 이게 의무화 지금 돼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좀 있는 회사에서는 그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도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요 해당되는
그 퇴직연금을 이제 외부 금융기관으로 이체를 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날짜는 3월 12일로 할게요. 12일로 하고요. 자, 차변에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죠.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요, 이 자산의 운용을 그 회사가 직접 해요. 그래서 좀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계정을 조회를 하시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 왜 안 나오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여기 확정 급여형은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는데, 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도 우리의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처럼 그냥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돈을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금액은 500만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이쪽에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다 퇴직급여 처리를 해버리고 더 이상 이 확정기여형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운용지시도 직원들 본인이 직접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차이가 그런 차이예요. 여기는 퇴직급여라고 하고요. 퇴직급여는 여기 보시게 되면 사무직인 경우 800번대가 되겠죠. 퇴직급여라고 조회가 금방 안 되네요. 퇴직급여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 500번대 있죠. 800번대로 해야 되겠네요. 사무직이 먼저니까.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판관비 처리해서 여기다가 20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퇴직급여 처리해서 이번에는 여기 생산직이라고 했으니까 500만원. 이거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0만원. 자, 이것을 우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하셔의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장을 해주시면,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근점하고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아까 썼던 이 거래처 삼성생명 요거 넣어주셔야지 돼요. 잠깐 까먹었어요. 삼성생명 여기 거래처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해드렸던 거, 당연히 거래처도 써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 통보서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매달 납부할 때 회사로 직원들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내역을 보시게 되면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여기 내용들을 통보를 해주게 되면은 직원들 각각에 대해서 국민연금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액을 쭉 이렇게 자세히 보여준단 말이죠.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국민연금 공단으로 이체해준 금액이 56만 7천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월 보험료 합계 요만 먼저 보여준 거예요. 자, 내용을 보니까 자료 1은 생산부에 근무 중인 김민재와 본사관리부
근무 중인 박성준의 4월분 국민연금 결정 내역 통보서이다. 자료 2는 요거죠. 4월분 국민연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납부한 내역이다. 자, 날짜는 지금 여기 5월 11일 날짜로 이 거래 내역에 대한 것들을 입력해주고,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해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사용자 부담분 요 두 금액은요, 우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생산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김민재.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민지는 생산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박성준은 관리부에 지금 근무하고 있대요. 박성준 씨는 지금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근로자들이 낸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구분을 하셔서 우선 생산직에 있는 생산부에 있는 여기 최민재 씨 거부터 먼저 처리를, 회사 부담분을 먼저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금액은 최민재 씨 거 회사 부담분은 10만 8천 원이라고 나와 있죠. 요 내용은 국민연금인 경우에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회사 부담분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세금과 공과, 요거는 지금 공장에서 근무하니 생산직이니까요. 여기는 제조경비로 해서 제 500번대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10만 8천 원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과 공과, 이번에는 관리직에 있는 800번대 판관비로 밑에 있는 박성중 씨 거 있죠. 여기 사용자 부담분 17만 5,500원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근로자 기여금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할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내야 될 것들을 미리 예수금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띄워놨을 거라고요. 그죠? 그 합계 금액. 예수금은 생산직이니 그다음에 관리직이니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계정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500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이 금액들을 납부했다고 지금 나온 거죠. 5월 10일 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금액을 대변으로 보통 예금,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납부된 합계 금액은 56만 7천 원. 이렇게 분기를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회사와 본인이 50대 50 구분하시는 건데,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회계 처리를 할 때 TAT 2급에서는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 금액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고 계정도 나눠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 예수금, 근로자 부담분, 얘는 합계 금액만 예수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겠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처리하는 방법이 같다. 대신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을 쓰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으로 쓴다. 이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5월 10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차변에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여기 계정은 세금과 공과금, 예. 앞에 게 최민재 씨가 생산직이니까 이 금액만 먼저
10만 8천 원. 다음에는 똑같이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금액은 17만 5,500원. 그 다음에 예수금으로 여기 합계금액 28만 3,500원. 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거라 그랬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56만 7천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이 문제는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였었어요. 문제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 당월에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당월분 금액과 소급분 금액으로 합산돼서 뭐 결정됐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뭐 별다른 거 문제될 건 없겠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문제부터는 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출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 곳이네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실무수행 2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